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마음이 좀 위로가 될 만한 시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미국의 한 주부가 쓴 시입니다. 미국의 백일장에 나가서 쓴 시인데 성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를 써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가 미국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졌습니다. 이 유명해지다가 보니까 잘못 전해진 게 있습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느냐?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에머슨이 썼다고 잘못 알려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를 가끔 소개를 하는 분들이 이 시는 에머슨의 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실제로는 앤더슨 스탠리라는 주부가 1900년에 백일장에 제출해서 상을 받았던 시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은 잘 살고 잘 웃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다. 순결한 여성의 신뢰와 영리한 남자의 존경과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부여된 임무를 다한 사람이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다. 영혼을 구하고 완벽한 시를 남기며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영감을 준 삶, 추억으로도 축복이 되는 삶, 이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연상합니까?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 있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지금 황영웅의 약점을 캐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황영웅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황영웅의 단점을 캐고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 즉 황영웅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고, 황영웅의 단점을 캐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정오심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이니까 행복을 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다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불행해질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 우선 행동이 아주 유순합니다. 온화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남의 약점만 캐고 다니는 사람은 우선 본인부터가 불행해집니다. 본인부터가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도 달라집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오면은 다 피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황영웅의 약점을 중학교까지 캐고 다니는 이 기자들이나 또는 방송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의 전도사가 되고 있고, 황영웅은 행복의 전도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조갑제 TV 동영상에 붙어 있는 그 수많은 절절한, 온화한, 그리고 뭉클한 그런 댓글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글 있지 않습니까? 저 병동에서 아마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짤막한 글을 보냈습니다. 야근을 하는데 어디서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 어딘가 싶어서 갔더니 시한부 환자께서 잠이 드셨는데
황영우의 노래 인생아 고마웠다를 틀어놓고 그 노래가 나오는 핸드폰을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건으로 감싼 핸드폰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드셨더라.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가슴이 찡했다는 글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아 고마웠다를 틀어드렸더니 그 80대 할머니신데 그 차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금방 거기서 두 손으로 눈을 감싸고 흐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흐느끼면은 불행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80대 여성이신데도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황영우의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금 행복하게 만들고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황영우의 뒷조사를 하는 사람은 황영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잘 살기는 잘 사는데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가 불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런 MBC가 있는 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UN 기구에서 발표하는 행복도 조사가 있습니다. 대상에 들어간 나라는 137개국이네요.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랭킹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한 6, 7년 동안 계속 랭킹 1등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일까요? 저 지중해 근방의 아주 경치 좋은, 날씨 좋은 그런 나라일까요? 또는 스위스처럼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는 추운 나라입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북극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침략을 많이 당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나옵니다.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의 수도는 헬싱키죠. 이 핀란드가 계속 1등이라서 어느 미국 신문이 도대체 핀란드는 왜 항상 1등이냐 라고 취재를 한 기사를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저도 핀란드에 여러 번 가서 핀란드 하면은 뭐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재한 결과가 의외입니다. 핀란드 사람들 자신은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 보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랭킹에서 한 2등이나 3등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객관적인 조건은 가장 행복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비밀을 찾아갔더니 시수라는 말을 찾아냈습니다. 시수, SISU. 이거는 핀란드 사람들이 표현하는 시수입니다. 그럼 시수가 뭐냐? 핀란드 사람들이 가끔 시수 한다는데, 시수는 고통을 아주 편안하게 견디는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위기나 고통이 왔을 때 거기에 막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핀란드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왔을 때도 편안하게
그 고통을 견뎌내는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수. 이게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의 기본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이것은 행복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행복한 것은 조금 더 즉흥적인 것인데,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조건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런 성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결코 행복을 느낄 만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분수를 안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탐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아주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기량을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히 음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음악. 핀란드 사람들이 음악을 가지고 그 암울한 겨울을 견딘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은 하게 되어 있다. 이게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의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 종합을 했습니다. 종합을 해서 올해 보고서를 내면서 뭘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타주의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타주의. 행복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이 이타주의랍니다. 여러분, 이타주의의 반대말은 이기주의입니다. 이타주의는 애타주의라고도 그럽니다.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나라가 바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거냐. 제가 1996년에 베트남에 가서 유명한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의 베트남이 결국 이겼습니다. 그래서 공산 통일을 했는데, 그때 베트남에 유명한 장군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지압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이 국방장관을 하면서 전쟁을 지도했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장군들 명단에 꼭 상위에 랭킹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한때 우리의 적장이죠. 시간도 많이 흐르고 베트남과 우리가 이제 수교도 하고 해서, 또 베트남도 한국을 본받아 가지고 박정희 모델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하노이 근방에 있는 산중 별장에서 지압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80대 중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같았습니다. 인상이.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유지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건강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일 맨손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항상 남을 생각한다. 아마도 전쟁 중에 고생하고 또는 죽은 사람들을, 그 전우들을 생각한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손 체조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항상 남을 생각하면은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죠. 항상 자기를 생각하면은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그리고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누가 내 몫을 갖고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행복감이 아니라 불행감이 삭슬게 되는데, 항상 남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남을 생각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고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UN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가 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생각하라. 이타심이 많아야 그 나라가 잘 된다. 근데 한국은 반대 아닙니까, 지금?
오늘도 틀림없이 수많은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또는 자칭 지식인들이 험한 말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것을 읽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을 내게 만들고 불행감을 갖게 하고 해서 한국이 잘 살면서도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 같으면은 저는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한국을 뭐라고 부르느냐? 천국다움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황영웅의 약점을 캐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천국다움 한국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월드 해피네스 리포트에서 우리나라가 행복도에서 몇 등을 해야 맞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20등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20등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우선 가장 행복한 나라 랭킹에서 20등 안에 들어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가 그 순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등은 핀란드, 2등은 덴마크, 3등은 아이슬란드, 4등이 이스라엘입니다. 대단하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국가 존망을 걸고 매일매일 투쟁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답니다. 이게 참 영국감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인데 우리보다 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장 행복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주 국방하는 나라입니다. 미군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기는 미국이 원조를 해줍니다.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지애가 강합니다. 꼭 같은 부대에 살고 있는 동지처럼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싸울 때는 싸우고, 그러나 법의 범위 안에서 싸우자. 그러니까 위험하게 삽니다. 위험하게 살기 때문에 또 그 위험을 당당하게 대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행복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생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4등이라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5번째 행복한 나라 네덜란드, 6번째 스웨덴, 7번째 노르웨이, 8번째 스위스, 9위는 룩셈부르크, 10등은 뉴질랜드, 11등은 오스트리아, 12등은 호주, 13등은 캐나다, 14등은 아일랜드, 15등은 미국, 16등은 독일, 17등은 벨기에, 18등은 체코, 19등은 영국, 20등은 리투아니아, 21등 프랑스. 대충 어떤 나라입니까? 법치가 되어 있는 나라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고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행복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47등입니다. 근데 한국이 몇 등이냐? 57등입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최소한 30등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57등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면서도 불행하냐? 저는 한국의 지도층, 이른바 먹물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황영웅을 이렇게 괴롭히는 언론이 있는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57등, 창피한 통계입니다. 다른 나라 한번 볼까요? 저 남미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엘살바도르가 50등인데 한국 사람보다는 그래도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니카라과, 독재자가 있는 니카라과는 한국보다 더 행복한 나라로 나옵니다. 40등입니다. 칠레 35등, 사우디,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사우디가 30등인데 한국은 57등입니다. 누가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느냐? 이제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꼴찌는 어디냐 하면 137등 하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고 누가 불행을 만드는 사람인지 이제 대충 정리가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이란 무엇인가? 앤더슨 스탠리. 성공한 사람은 잘 살고 잘 웃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다. 순결한 여성의 신뢰와 영리한 남자의 존경과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부여된 임무를 다한 사람이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다. 영혼을 구하고 완벽한 시를 남기며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영감을 준 삶, 추억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삶, 이것이 성공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고 다니면은 실패한 사람이 된다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